자, 가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그때 이제 나와 있는 게 S3과 자, 일단 첫째 항이 양수라는 정보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S3는 절대값 S6는 절대값 S11-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수열의 첫째 항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째 항이 양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는 공차가 음수입니다. 왜요? 처음에 양수였는데 공차가 양수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합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기 때문에 전혀 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 대신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항이 음수가 되면서 합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겠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면 보통 공차가 음수인 상황이 많이 표현된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얘를 우리가 대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봐도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빡세다라는 거야. 일단 보여주기는 해볼게. 첫 번째, 요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절대값 S3을 이렇게 바꿀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 다음에 그거랑 얘랑 같다라고 한 거니까 다 적을게요. 그냥. 됐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얘가 양수라고 생각할게요. 첫째 항은 무조건 양수지만 얘네들이 다 양수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양양음이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합이 다 양수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 값까지가 양수입니다. 양수.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양수라는 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같아질 수 있느냐 이걸 보는데 여긴 두 가지가 있겠죠. 얘가 제로여도 되겠죠. 0이면 당연히 그냥 얘 자체니까 그렇게 되겠지. 음수여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을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절대값 쉬웠죠. 절대값 5 더하기 제로도 5입니다만 절대값 5-10 또한 같아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지. 됐지? 두 번째, 얘네들의 합이 음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얘가 양수지만 음수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 봐. 얘가 음수가 돼버리고 잘 봐.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왜? 양수 더하기 음수를 해야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은. 공차도 음수라며. 값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면 A4도 음수입니다. 얘도 음수고 음수예요. 그럼 여기 값이 무조건 음수로 자리 잡히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씌우면 반드시 오른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첫째 항의 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첫째 항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1번의 케이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A4랑 A5랑 A6이 같아질 때,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얘랑 완전 똑같은 숫자인 거예요. 얘도 양수고 0이니까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이 뭐랑 똑같은 거? S3과 S6이 같아져 버리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얘가 이번에 음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상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플러스 5면 얘가 플러스 5,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S3과 마이너스 S6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시면 돼요? 각각을 찾아주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수적 관점은 여기까지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기하적인 관점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기하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 아까 말한 대로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반드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SN이라는 그래프를 절대값 씌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이 친구와 SN의 절대값 씌운 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 S3, S6 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때 만나는 세 점이 생길 거고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얘가 3이면 얘가 6이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될 거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S11이 여기 있어서 이 값에서 3을 뺐을 때 누가 나온다? 얘가 나오겠지.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딱 어떤 상황이냐? S3과 S6이 같고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접어서 내려가니까 S11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1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또 어떤 상황도 될까? 동일하게 그래프를 따지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끝돼. 이번에는 여기를 3이라 잡고 여기를 6이라 잡아도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왜? 아니 S3과 S6이 같고 절대값 쉬운 게 지금 그 다음에 S11이 한 여기쯤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S11에서 3 빼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잘 봐. 이렇게 돼야 돼. S3이랑 누가 같아지냐면 내려온 게 같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S6이랑 같아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S11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연립해주면 그러니까 연립이래. 요 상황으로 계산하고 요 상황 계산하면 A 값이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죠. 계산은 해봐야 되니까. 계산해 봅시다. 자, 이 상황은 너무 쉬워요. 왜 쉽냐? 잘 들어봐. S3과 S16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축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얘랑 얘 더한 게 9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더한 것도 9여야서 9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SN이라고 하는 식을 최고 창의 개수가 2분의 D면서 0과 9를 지나가니까 N-9 이렇게 정의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지금 SN을 찾아낸 상태에서 요식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 S3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3 넣으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D가 되겠고요. 그 다음 S에다가 11을 대입하게 되면 11 넣으면 11 곱하기 2니까 11D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여기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넘기면 D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쉽게 나오죠? 자,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첫째 항을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럼 첫째 항을 찾으려면 뭘 하면 되죠? 얘를 미분에서 최고 차이 개수를 빼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지? 기억나니? 등차수열 합에서 일반항 구할 때 미분해가지고 최고 차이 개수 뺐던 거? 근데 그게 귀찮다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게? 3과 6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4.5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4랑 5가 있겠죠. 그 말은 뭐야? S4랑 자, 여기다 쓸게요. S4랑 S5가 같다라는 거는 S5를 S4 더하기 A5로 바꿨을 때니까 A5가 제로가 될 때입니다. 그럼 A5가 0인 것까지 찾았으니까 우리는 첫째 항을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A 플러스 4D 4D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게 얼마? A5가 제로니까 0이다. A 값 얼마?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A 값이 6이라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A가 6이다 쓸게요.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 처리하는 게 쉽진 않겠는데, 그치? 왜 쉽지가 않냐? 라고 하면, 여기를 몰라요, 여기를. 요 가운데를 몰라. 그래서 요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그쵸? 여튼 모릅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 에이, 그렇게 유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을 정리해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좀 쉬울까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뭐 방법은 없죠. 그냥 정리를 막 하면 됩니다. 요거 일단 먼저 계산해서 S3 더하기 S6은 0이다. 요거 이용을 먼저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요거 두 개 이용하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두 개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이용하는 것보다? 왜?
요거 이용하면 S11에서 S6을 뺀 게 마3이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S11에서 S6을 빼라는 거는 A7에서부터 시작해서 A11까지 합이거든요. 근데 7항과 11항은 가장 등차 중항이 얼마냐면 A9예요. A9. 그쵸? 얘 등차 중항 A9니까 이거는 5A9랑 같겠지. 항의 개수가 5개니까. 그래서 5A9가 마3이라서 A9가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공차만 찾아내면 됩니다. 공차를 찾는 거는 뭐 쉽진 않겠지. 그러면 SN을 한번 찾아보죠. SN은 2분의 2A 플러스 N-1D죠. 에다가 N 곱한 거. 맞나요? 그럼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2D니까 A 더하기 D3. 3에 A 더하기 D. 더하기 S6은 6 집어넣으면 5니까 이건 또 쉽지가 않네. 2분의 2A 플러스 5D 곱하기 6 계산하면 3. 그러면 6A 플러스 15D 이게 0이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A랑 D에 대한 관계식 나오고 A9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A와 D 찾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분의 1 나옵니다.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제 5분의 3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쉽지 않죠? 계산 자체가. 여러분들은 뭐가 편한가요? 대수적 관점이랑 기하적 관점 중에? 뭐 기하적 관점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수적 관점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얘기하지만 이 수열 파트는 한쪽으로 편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돼서 대수적 관점으로 무조건 보겠다 하는 것도 너무 안 좋고 기하적인 관점으로 무조건 보겠다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고 해석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자.